네, 내일 국회 본회의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이에 앞서 오후에 법사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됩니다. 오전 운영위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논의가 됐고 과방위에서는 KT와 롯데카드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과방위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KT하고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해킹 사건이 발생했어요. KT하고 그다음에 롯데카드에서 있었던 해킹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펜토셀이라는 수법도 아주 좀 특이한 게 불법 기지국을 갖다가 이제 가동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유출시킨 그런 사건이어서 상당히 그 충격을 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좀 문제점 뭐라고 보시고 지난번 사실은 4월인가요? SK에서도 해킹 사고가 있어서 SK 있었던 분들이 이제 KT로 옮겨가고 그랬던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일이 있어서 상당히 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보이스피싱 그런 범주에 드는 거 해킹 사건, 예. 죠? 예. 그런 거죠. 솔직히 이게 보이스피싱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되게 특히 이런 거 IT 이런 쪽으로 밝은 이 젊은층 빼고는요. 조금 이 장년층 이상들은 잘 몰라요.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 휴대폰으로 무슨 문자가 이렇게 이것저것 뜨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의 문자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피해 방지 책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클릭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하도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 또 주변에도 그런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적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책이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에서도 있었고 몇 달 전에.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롯데카드. 이게 이제 SKT나 KT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잖아요. 롯데카드도 쓰는 분이 많을 거고. 근데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지 대책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추적을 한다든지 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빈발하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안겨주고 이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오전에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네. 과방위 위원들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적절하게 그 사후적으로 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졌던 것 같고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결제 청구까지 이루어져서 그리고 수법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수법으로 기지국까지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기지국인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이제 그 범죄자들이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좀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과방위 중계 방송을 보다 왔습니다만 이건 여야가 상관이 없는 모두의 관심사죠.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해킹 수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식 해킹 기계를 펜토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지국이죠. 소형 기지국을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 사용자의 비밀 정보를 잡아내는 무슨 과거 영화 007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기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을 개인들이 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인들이 주범이다라고 현재까지 밝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류의 범죄 수법이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들고요. 결국 이제 첫 번째는 KT 같은 회사 측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T 측에서는 처음에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강력한 범죄 행위임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KT가 제대로
보완 점검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KT가 지금 ARS 인증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 표시 번호가 지금 9자리밖에 안 되는데 너무 단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재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엄밀한 자기 성찰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도 소액 결제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소액 결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개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스스로 뭐 계속 체크를 하는 습관이랄까요. 그다음에 이제 한도를 축소를 한다든지 또 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는다든지 이런 뭐 그 방어 예. 대책을 이제 전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개인들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KT나 SKT, LG 이번 범죄 행위는 KT, LG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번 일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무척 커진 상황인데 정부라든지 또 KT 통신사, 뭐 SK 다른 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롯데카드 그렇죠. 여기서 적절한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할 만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가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두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 쪽에서 예. 당 지도부가 그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동시에 강성 지지층에서 뭐 이 댓글로 융단 폭격을 이제 퍼부어서 그 여야 합의가 이제 백지화 된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그냥 백지로 돌아가는데 정말 아쉬워요. 이게 그 원내대표가 무슨 당대표하고 사전에 제대로 교감이 없었던 건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간 드러난 거는 이제 엇박자가 딱 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하여튼 그 세밀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여야가 그나마 참 모처럼 그렇게 여야 간의 합의를 보는 거예요. 뭐 하나도 뭐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일컬어 무슨 협치의 내용이랄 수 있는 그게 이제 없던 가운데 그런 그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그게 그냥 한나절 만에 이제 그 없던 일이 돼 버렸는데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청 폐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이 중에 정부조직법 이 개정안 중에 피부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안이 검찰청 폐지. 검찰청 폐지가 이건이죠. 핵심이죠. 나머지는 뭐 금감원이라든가 뭐 기재부 분리라든가 이거는 국민들하고 썩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검찰청 폐지는 사실은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하면 검찰의 뭐 77년 만에 저 검찰청이 폐지된다. 뭐 그러죠.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제 수립 때 만들어진 검찰청이라는 게 이제 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지금 특검을 통해서 뭐 판판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사 결과라고 국민 앞에 내놓은 검찰. 뭐 여러 건이 있잖아요. 권력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뭐 이런 그런 그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십 년간의 관행에 대한 그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거는 그 국민의힘은 뭐 물론 이제 지금 여야가 얘기가 안 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판이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더불어민주당대로 이제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겠다, 차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충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쨌거나 국회는 의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여당 의도대로 통과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거를 과거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수 의석 가지고 그냥 통과시킨다면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건 상당 부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검찰의 사업자들이다. 네. 뭐 이런 그 명분이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뭐 그 후과라든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이제 필리버스터 뭐 같은데. 필리버스터는 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건당 법안 한 건당 하루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예. 그러면 그럼 뭐 최대 69건을 상정할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매번 법안마다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 뭐 야당이 뭐 하겠다면 그 국회법 그 범주 야당을 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럼 하는 거죠. 69건을 올릴까요, 민주당?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법안 상정을 이제 뭐 한 4건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근데 모르죠. 정치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지금 정치가 실조공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한데 예. 그 와중에 여야 또 지도부가 무슨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최대 69일간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요? 일단 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라겠죠. 정치는 결국 타협과 협상입니다. 네.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정치란 결국은 한 사회가 가진 한정된 자산과 가치를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하는 건데 배분할 때는 그 전체 공동체 불만에 최소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배분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1%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의석의 3분의 1을 거의 가까이 얻음으로써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니까 49% 국민들은 이 의사결정에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정치란 게 결국은 구동존이 같은 것, 생각이 같은 것은 찾고 예. 차이는 놔두고 좀 천천히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추석 선물 주는 것처럼 밀어붙여서 선물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또는 현재 여당에 반대하는 국민들한테는 추석 전에 벌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과 정부 조직법 일부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끝에 있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예. 이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또 지도부의 반발로 결국 없었던 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게 정치의 복원입니다. 특히 뭐 기재부를 예산처와 나눈다, 또 금융위원회 관련 기구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건. 그 다음에 그 정도는 합의해 주는 것이 또 야당도 그 정도는 합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과도한 사심이 들어가거나 네.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야당을 제끼고 여당 마음대로 독주하겠다는 여당이 야당한테 줘야 될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부 조직법 일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를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올해 안에 밀어붙일 이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당에게도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알겠습니다. 생각인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야간에 뭐 내일 본회의인데 오늘 오후 내일 오전까지 좀 대화가 있고 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대화 좀 예. 추석 민심에도 그런 하라고 부분이 대화 좀 하라고 하세요. 서로 그냥 물구뜯지만 말고. 예.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제 그 청문회, 어제가 아니죠. 그 이제 청문회 개최를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고, 어제는 소위에서 공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도 이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도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협의해서 오케이를 받고 이제 추진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엇박자라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의원이죠. 네. 예상됐던 지금 현상이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그 전번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청래 네. 의원이죠.
아마 그 뺨치게 그렇게 액션을 취할 것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뭐 저 일부 보도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들리게 내년 지방선거 이제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예. 뭐 준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예. 그 선거 대비용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당내 뭐 경선을 거친다면 예. 뭐 아마 되게 이제 그럴 텐데 당내에서 표를 확보해서 후보가 되려면 이런 그 강성 지지층에 세게 어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의원의 타입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리고 예. 지도부하고 뭐 시시콜콜하게 아마도 그 선수로도 그렇고 나이로도 그렇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보다 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부를 그렇게 썩 아이고 내가 말하자면 뭐 받들어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식으로 예, 그냥 알겠습니다.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죠. 예. 국회 기구가 또 국회 한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대법원의 신뢰를 추락시켜서 네. 압박하는 모습은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입법박람회 중계방송 관계로 해서 조금 방송도 좀 일찍 시작하고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